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 증명 부분만 해주면 여기 끝나는데,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니네 보고 증명하라고 안 할 테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 왜냐면 그걸 바탕으로 니네가 나중에 자취를 구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 직선은 ax 플러스 by는, 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바깥의 점,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자. 얘에서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제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서 볼 건데, 방법은 솔직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두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 거리라고 하는 거와 원래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 그러면 수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리다 보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미안. 자, 요 점과 요 점이 나오다 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네.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얘 나왔네 그럼 뭐 해야지, 이 형태가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울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원래 있는 요 기울기는, 자, 여기를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B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돼? x2 x1분의 y2 y1이 되죠. 네. 자, 얘가 될 거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기울기는 얘는 어떻게 돼? 얘에 대한 기울기는 우리 요거 넘기고 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2 x1분의 y2 y1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렇죠? 자, 요거 일로 넘겨볼 거야. 넘겨보면 x2 x1분의 y2 y1은 a분의 b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는 플러스 되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자, 얘를 우리가 k라고 합시다. k라 가정을 해놓고 갑시다.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k라고 해버리면 우리 어차피 해당되는 거 요거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차피 해당되는 게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각선 곱해서 놓고 가도 돼요. 알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K라고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바꿔야 되구나. 미안. K라고 하기 전에 요 두 개를 자리 바꿀게요. 요 두 개를. 미안. 그러면 B분의 Y2 Y1이고 A분의 X2 X1이 돼서 얘를 K라고 합시다. 가정. 됐니?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오냐? y2 y1은 bk가 되겠고요. x2 x1은 ak가 돼요. 요가 되니? 네. 요가 됐죠? 자, 요거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요게 됐으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이용해서 본다면 우리 거리 d라고 하는 것은 AB의 거리니까 루트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 되지. 됐니? 네. 근데 우리 여기 요거가 BK와 AK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네.
그러면 집어넣으면 루트 얘는 a제곱 k제곱 얘는 b제곱 k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k제곱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얘는 제곱이니까 바깥에 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절대값 k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써? 자, 세 번째로 요거까지 해놓고 세 번째로 자 우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에 점 x2 y2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거든? 됐니?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y2는 하는 식으로 되면 y1 플러스 bk가 될 거고 x2 하면 x1 더하기 ak가 되거든? 맞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됐어요? 대입을 하면 y 여기 2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 y1 플러스 bk 더하기 b 요게 y가 아니지 미안 여기 x고 x1이고 여기가 ak가 되겠지 ak 이렇게 되겠죠 미안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여기가 y1 플러스 bk가 되겠지 네. 됐어? 자 정리해주면 a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 y1 플러스 얘는 b제곱 k 플러스 c는 0되거든? 네. 됐니? 자 얘를 여기로 넘길 거야 됐어요? 네. 넘기면 k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붙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거든? 됐니? 근데 우리 k에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그 거리는 양수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k는 하는데 k는 해놓고 할 거야. 어차피 k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됐니? 자, 그러면 k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됐니? 네.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은 1번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 D라고 하는 것은 K 대신에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될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거든? 네. 됐니? 네. 자, 절대값이니까 우리 이거는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겠죠? 얘가 될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얘가 되겠지. 네. 됐니? 자, 똑같으니까 약분시키면 되겠지. 얘는 이거의 제곱인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꽤 길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얘네 둘만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 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거의 거리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두 직선이 우리가 평행을 한대. 평행한다면 요 사이의 거리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같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 거리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같겠죠. a로 이렇게. 맞아요. 네. 됐니? 그러면 얘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머지가 다 똑같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하려면 어느 한 점 여기 점을 뭐 y좌표에 됐든 x좌표 하나 해놓고 거기서부터 거리 구하면 돼. 원래는. 근데 이거를 아예 공식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얘 제곱분의 절대값 c-c 프라임 아니 c 프라임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같으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상수항만 다르니까 빼줘도 그냥 바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공식화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됐니? 네. 이 책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말고 또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죠. 각의 이등분선 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두 직선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경우나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요 형태일 때. 맞아요. 됐니? 네. 요거 때 얘기했었죠. 이거 하려면 우리 얘들에 대해서 각각의 제곱을 해놓고 우리 같다라고 놓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 넣고 같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식과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개수가 숫자가 요 분모에 해당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숫자가 똑같다면 그냥 이 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더하거나 또는 빼면은 바로 나온다라고 했어. 이해했어요? 네. 그 형태는 꼭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보여줬다시피 이 형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오늘 나갈 원의 방정식을 볼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게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평면좌표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은 방정식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왜냐면 함수는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방정식은 하나 집어넣으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형태까지 포함하는 거여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지. 자, 근데 중요한 건 함수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따지고 보면 x 하나 집어넣으면 y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갖다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그래프에 대해서 보면은 함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만 주세요. 약 먹고 왔어? 자,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프가 나오면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함수는 총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 기본형, 두 번째로 표준형, 세 번째로 일반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함수 우리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방정식에도 모두 통용이 될 거야. 네. 그래프 그리는 건 모두 다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기본형은 성질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표준형은 평행이동, 일반형은 전개라고 외우세요. 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은 얘도 언제 봤냐면 우리 저기 2차 함수 때 봤었어. 맞지? 그러면 2차 함수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함수는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형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가 뭐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것들처럼 또 꼭지점이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특징들을 갖다 얘기한 게 기본형이야. 여기니. 그래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6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본형 같은 경우는 y는 ax, y는 뭐 ax 제곱 이런 것들이 다 기본형. 말 그 특징을 갖다 기본을 잡을 수 있는 걸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니. 얘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본형이다. 알겠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표준형은 무엇이냐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이거 지금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표준형이. 왜냐면 항상 원점에 지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두냐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동을 한다는 건 우리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 이거 외우냐고 좀 고생을 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굳이 외우지 않고 얘 형태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되냐? x축 방향 이동하면 누가 바뀔까? x와 y 중에. x축 방향이 그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x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x 대신에 x-p로 바꿔 쓰시면 돼요. y축 방향 이동하면 그럼 누가 바뀌겠어? y가 바뀐다. 어떻게? y 대신에 y-q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니? 그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일반형 잠깐 밑에 어차피 할게. 자, 2차 함수 기준을 볼게요. 2차 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이 나왔어. 그러면 x가 y가 요게 바뀐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주냐? y-q는 a x 대신에 x-p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1차 함수 우리 앞에서 했던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다면 y-q는 a x-p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모두 다 통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함수 나왔다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세 번째로 일반형인데 일반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개라고 한다고 했지. 말 그대로 펼쳐놓은 거야. 2차 함수 기준으로 놓으면은 우리 이 형태였다면 얘가 y는 넘기면 되는 거가 우리 공식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펼쳐놓으면 우리 2차식 형태로 나왔던 거 이게 보이죠? 즉 a x-p의 제곱 플러스 q는 y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전개를 하면 요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이게 우리의 일반형인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야 어렵지가 않아.
자, 쟤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놓을 거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할 건데, 자, 원의 방정식, 즉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원래 의미가 움직이지 않는 정점에서 어떤 움직이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 y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거리,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 얘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럼 같은 거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 점들의 모임을, 이런 모임을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하고 자치를 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봤더니 여기가 x네, 얘가 y네. 맞아. 네. 자, 우리 여태까지는 중심과 반지름만 얘기했었다면 이제부터는 함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식이라는 게 나오고 기준이 되는 게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y가 될 거고 얘가 x가 돼서 우리 관계식은 첫 번째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온 거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러면 이 형태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원의 관계식이니까. 알겠니? 네. 그러면 얘에 따르는 형태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중심이 어떻게 된다? 0,0이고요. 반지름은 r이 된다라고 형태를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럼 원 나온 얘 무조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원이 나오면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항상 원에서는 그럼 설명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좌우 위아래 이동하는 표준형이 나올 거 아니야? 맞니? 네. 자,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좌우 위아래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가 y가 바뀌는 거야. 됐니?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이 r 제곱, 요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0,0에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이 의미가 뭘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거가 되겠지. 네.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은 r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럼 형태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만 줘라. 자, 여기까지 있니? 네.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건데, 그러면서 니네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형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먼저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에 대한 특징을 알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중심은 그냥 a, b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얘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쟤는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우리가 여기잖아. 맞아? 네. 반지름 접하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거리는 어떻게 될까?
y 값이 되겠지. 네. 그래서 b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는 거. 이제 x축이 적파였다. 그러면 요거만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니 네. 여기까지 써. 네. 그럼 얘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 y축이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역시나 a, b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까? A. 그치, a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마지막으로 둘 다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둘 다 접하니까 요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떨까? 둘 다 접한다면 같겠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A, A가 돼서 길이가 A, 얘가 A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얘에 대한 식은 어떻게 돼?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값이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중심의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지는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표준형일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본형, 표준형 봤어. 그 다음 뭐 봐야 될까? 일반형? 일반형 봐야 되겠지. 네. 자, 일반형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일반형은. 전개. 그렇지, 전개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 표준형 형태를 전개를 하면 즉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인데 얘를 전개해 보면 2차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가 더하는 게 c가 된다. 이렇게 하고 쓸 수 있어요. 한쪽을 몰아버리면. 됐니? 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얘를 얘로 만들면 되겠지. 네. 그러면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를 책에 보면 공식으로 해갖고 나와 있긴 하거든. 이게 공식으로 해갖고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나는 이거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 굳이 공식으로 해갖고 써주면 이런 식으로 쓰거든.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반지름은 얘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이라는 형태가 돼. 4c구나. 이렇게 돼요. 네. 딱 봐도 보기 외우기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완제로만 생각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됐어요? 이해했어? 졸아갖고 뭐 이해를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의 50%를 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모든 게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형태로 나타내니까 이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네. 이 형태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응용 파트가 나와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응용 파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응용 파트를 하기 전에 우리 책에 보면 책 앞쪽에 내용을 보면
좀 외워뒀으면 하는 게 있어. 자, 35쪽에 보면 키 세 번째 봐봐. 키 세 번째. 네. A, B를 양 끝으로 하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됐니? 네.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참고 밑에 보면 정리하면 다음에 식이 써 있는 게 있어. 네. 됐어요? 네. 그거를 좀 외워두면 좋은데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야. 문제 중에 이런 게 잘 나와.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y1, x2, y2라고 할게요. 얘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나와. 원의 양 끝점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중심은 원의 양 끝점이니까 그러니까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양 끝점 여기가 A와 B가 된다고.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중심이 필요하잖아. 네. 그래야 얘를 이용해서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구하면 돼? 길이가 같다니까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맞아? 됐니? 네. 얘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반지름 구해서 식을 쓸 수 있겠지. 네. 맞아? 근데 여기 귀찮으니까 요거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어떻게? 자,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두 번을 써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맞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x에 관해서 두 번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됐니? 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두 번을 쓸 수 있을 거야. 됐니? 마지막은 이퀄 0 쓰면 돼요.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x, y끼리 한 번씩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에 관한 식인 거야. 이게 그냥. 그럼 전개하고 계산하면 중심도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식을 구하려면 얘로 일반형을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중심을 구해놓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해서 해도 된다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두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네. 자,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3-1번 기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부터 보면, 자, 3-1번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중심이 C인데 마이너스 2,3이래. 그리고요 A점 1,6이시간데 이런 원이래. 그럼 중심 나왔으니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표준형이면서 집중 안 하네. 영상 안 보여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A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야 반지름을 구하니까. 네. 대입을 하면 얘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3의 제곱이 r제곱이 돼서 얘는
9 될 거고 얘도 9 돼서 결론이 y제곱은 18 되겠네? 맞니? 그래서 최종적인 원의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계속 써있건 우리가 쓰이는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표준형 갖고 계속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두 번째 2번에 보면은 A점이 5,1이고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래. 자, 얘를 양 끝으로 한대. 됐어요? 네. 그럼 양 끝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이 있으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여기에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중심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아이고 3이지. 중심이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중심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 얘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심이 될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씌워놓고 중심부터 A든 B든 하나의 거리로 구하면 된다고요. 됐니? 네. 근데 우리 어차피 식을 쓸 거니까 제곱 갖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여기 A서부터 하면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빼기니까 1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고 얘는 4가 돼서 13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1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니? 그 원리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귀찮다 하면은 그냥 x 마이너스 5에 곱하기 b에 해당되는 x 플러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도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는 이꼴이 올라갔다 쉬운 방법 알아서 됐니?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 요걸로 쓰면 그냥 끝이 아니잖아.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개한 다음에 해줘야 돼. 다시. 그게 단점이야. 네. 알겠어? 근데 우리 식쓰기에는 이렇게 구해서 하는 것보다 얘가 더 편할 때도 있어. 왜? 식은 세워져 있으니까 전개하고 완전 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편할 때가 많은 경우도 있어.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니? 대신 언제 쓴다? 지금 저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는 얘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이 좀 짜증나는데 3번이 A점 4,1과 B점 6,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3,0이래요. 자, 얘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무엇을 갖고 얘기해야 되느냐? 점이 몇 개 나왔냐? 3개. 3개 나왔지? 그러면 문자가 몇 개가 필요할까? 그렇지, 3개가 필요하겠지. 다 구하려. 그래서 일반형을 갖고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즉 이렇게 3개가 나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다. 됐니? 네. 자, 그럼 첫 번째 거 대입해보면 얘는 16 플러스 1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나올 거고 두 번째 36 플러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나오고 얘는 9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a 플러스
얘는 어째 없어지니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이해했어? 네. 그래서 세 개의 공통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즉 연립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세 개짜리 연립 본 적 있니? 네. 세 개짜리 연립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연립을 이런 경우에 두 번 해준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 만약 전체 다 C를 없애고 싶어. 그럼 전체 다 C, B를 없애고 싶어. 그럼 B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대입법을 이용하면 문자가 세 개에서 두 개로 줄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한 번 더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을 두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얘랑 얘하고 얘랑 얘도 상관없어. 순서는 뭘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얘 둘을 가지고 B 없애서 이렇게 해도 되고 나온 값이랑. 뭔지 이해했어? 네. 됐니? 어떤 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정리 잠깐 해보자. 요거는 17 플러스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될 거고 얘는 45 더하기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나올 거고 얘는 9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나올 거거든. 자, 어느 거 없앨래? A, B, C 중에 어느 거 없앨래? 없애기 싫어? B. B? 난 C 없앨래. 네? 야, C 없애면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여기서는 곱해야 되잖아, 이 자식아. 자,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해보자. 밑에 거에서 요거 뺄게요. 네. 얘에서 얘 빼면 얘는 얼마 나오냐? 28 나오니? 네. 28 더하기 2a 빼니까 마이너스 4b는 0 나오네. 네. 네. 됐어요? 네. 자, 요는 둘 합시다. 얘네 둘. 얘는 이렇게 빼는 게 낫겠네. 위에서 아래. 빼면은 얘는 36 더하기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0 나오죠. 뭐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을 또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연립하기 전에 정리하면 요거 2로 약분하면 14 더하기 a 빼기 2b는 0 나올 거고 얘는 3으로 될 것 같아. 12 3a 마이너스 b는 0 나오니? 네. 됐어요? 네. 응. 자, 위에 거에 밑에 거에다 2 곱한 다음에 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에다 2 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2 곱해서 빼주면 얘는 24 되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네. 24면 얘는 뭐 나와? 10 나올 거고 얘는 2니까 여기다가 2 곱하는 거잖아. 5 나오니? 네. 5a고 얘는 없어질 거고 0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그러면 b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12 마이너스 2b는 0이니까 B는 6 나오겠죠. 그 두 개를 여기에 아무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5 나와. 그래서 연립을 두 번 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개짜리 방법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은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일반형을 그냥 써주면 돼요. 굳이 표준형 안 바꾸고. 저게 답인 건가요? 그치, 제가 답인 거지. 얘를 아까 얘기한 표준형 바꿔도 상관없는데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네. 알겠어? 그래서 세 개짜리가 저게 조금 짜증나. 솔직히.
근데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됐니? 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의 방정식 기본 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3-2번에 보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3,2를 지나고 x축 위에 있대요. 아, x축이 접하는 거지? 네. 자, 우리 아까 접하는 거 얘기했었잖아. 네. 맞아? 네. 그 형태를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놔. 그럼 여기 A,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반지름 얼마라고 했어? B가 된다고 했었지. 네. 맞아.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b제곱이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 네. 이 형태로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스타트를 하라고. 자, 먼저 얘 위에 있으니까 중심이 그래서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a, 만약에 x가 a야. 여기다 a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되겠지. 즉 a, b라고 문자를 두 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얘 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쓰면 돼? x-a의 제곱 더하기 y-a 플러스 1의 제곱 값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네. 어느 점을 지나? 얘를 지난 다음에 그럼 집어넣으면 3-a의 제곱 더하기 얘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네. 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그냥 a-3의 제곱을 써도 되니까 얘는 2에서 1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a-1의 제곱을 써도 상관없겠지. 얘가 될 거고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돼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쵸? 네. 얘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나오네. a는 1과 9라고 나오겠죠. 네. 네. 됐어요. 네. 그 최종적인 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저희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우리 y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2의 제곱인 4가 되는 식과 얘는 9니까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100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거지. 직선 위에 원이 두 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니? 네. 네. 여기가 어렵니?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 10-3번에 보면 3-3번에 자, 원의 방정식이 얘래요. 그리고 A점이 2,5고 B점이 4,1이래. 자, 그럼 얘를 대충 그려보면
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중심이 얘가 되는 원인 거죠. 네. 그리고 2,5가 되는 여기 점과 4,1이 되는 요 점을 B와 A라고 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어느 한 점에 대해서 값을 P라고 한다면 됐어요? 네. 자, P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거기에서 구하여라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최소값을. 네. 됐니? 네. 자, 이거 원리 원칙대로 놓으면 우리 x제곱 플러스 위에 점을 x, y라고 놓고 일일이 집어넣어야 돼, 솔직히. 그 다음에 그거를 표준형 바꿔서 해줘야 돼. 식을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 놓고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복잡해. 솔직히. 얘를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x, y라 놓고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 해놓고 해서 한 다음에 원래 원이 위에다 보니까 그거 갖고 연립을 해줘야 되거든. 되게 짜증나.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근데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어디서 본 형태 아니야? 파파스 정리. 그렇지,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 중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즉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네. 그러면 파푸스 정리 얘는 어떻게 써? PM의 제곱 더하기 MB의 제곱에다가 2배를 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쌤은 여기 어차피 x, y잖아요. 문제 생겼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최소라고 했잖아. 요 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맞아? 그 얘기는 얘가 최소가 된다. 이건 얘가 최소가 돼야 돼. 네. 최소잖아. 최소는 직선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P가 이렇게 됐대. 여기 P가 1로 올 때 형태인 거야. 그럼 뭐냐? PM은 요 M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네. 뭔지 이해했어? 네. M은 어차피 얘 둘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한다면 나는 2 하니까 얘는 더하면 6이니까 3,3 나오겠네. 네. 이해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했어? 네. 반지름 얼마였어? 1이잖아. 3,3이면 요 길이는 3루트 2잖아. 네. 거기서 1 빼면 요 PM이 된다고. 알겠어요? 네. X, Y로 녹화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네. 자, 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2 가로 여기는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더하기 MB 어차피 이 길이 같으니까 얘서부터 아무 데나 하나 길이 구하면 되잖아. 네. 자, 얘서부터 얘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1이고 얘는 빼면 2니까 루트 5 나오겠네? 네. 맞아요. 네. 얘 빼주고 제곱 빼주고 제곱이니까 암산호에 돌린 거야. 알겠니? 네. 여기가 됐어? 네. 암산도에다 뭐라고 하지 마. 네. 자, 얘는 18 빼기 얘는 2 곱하니까 6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겠네. 됐어요? 네. 요 계산하면 23이고 거기다 2배 하면 얼마냐? 23m가요. 46 마이너스 12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아, 46이 아니지? 23인가? 46 맞지 않아요? 23에 2배. 아, 1이 있잖아. 네? 여기 1도 있잖아. 아. 28. 아, 48. 됐니? 네.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파푸스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형태 내가 저거 하면서 분명히 파푸스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 알겠니? 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공식이 좀 많아요. 그때 원 뒤에 부분 해야 될 게 접선부터 시작해 공식 많거든. 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숙제는 앞에 있는 거 내용 정리랑 정리하고 그리고 유제 3-6번까지 풀어갖고 오면 돼. 알겠어? 네. 네. 언니. 네. 자, 지금 바로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